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워드에서 어떠한 힌트를 저희 같이 얻어볼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는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조용한데 연말로 갈수록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 궁금하시죠? 그 안에서 키워드 바라보는 전략들 많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열어볼게요. 세네 개 주로 묶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을 박근영 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버티 그리고 로봇 쪽에 두산 로보틱스를 좀 묶었습니다. 새내기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새내기주에 대해서 이렇게 불을 뿜어내는 연속성에 나오고 있는 이유, 그 배경 어디서 일단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뭐 두 가지는 결국 이제 로봇과 2차 전지로 이제 대변되는 대표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사실 밸류에이션으로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단기 주가 상승폭은 과도합니다. 중장기 방향성 긍정적 여전히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기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공매도가 지금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거고요. 특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봐서는 유지가 될 경우에는 코스피 200 수급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패시브 자금 유입을 좀 어느 정도 목표로 한 수급이 좀 들어올린 것이 아닌가 사실 좀 그렇게 의심스럽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코스피 200 수급이 들어오면서 패시브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향성이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그림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저도 여전히 동의를 합니다만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하면 땡기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른 걸 차치해서 수급적인 이슈라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공매도를 이제 단기적으로 제한하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 중심으로 약간의 어떤 의도적인 좀 주가의 상승을 좀 나타내는 그런 수급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에 의한 흐름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여기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장의 상한가를 지키는지 여부도 중요할까요? 지금은 상한가가 풀린 상황입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데 새내기 주를 이렇게 급등하는 새내기 주를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따라가 볼까?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서 좀 파생이 되어서 지주사 쪽 덜 올랐다면 후광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새내기주를 공략해 볼까? 여러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한 곳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하루 이틀로 본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겠죠. 왜냐면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급등이 나오면서 나머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대부분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판에 지금 에코아이 같은 경우도 장중에 11%대 두 자릿수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한 7%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유효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본다면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이미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요일들이 한 3, 4거래 정도 있었죠. 한 3, 4일 정도 그래도 좀 주가가 어느 정도 고가를 유지를 하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렇게 상한가까지 물론 이제 50위 안에 들어가서 유지를 하면 거기에 따라 이제 특례 편입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과연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이런 상승 캐파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좀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나마 안에서 접근할 만한 게 전 에코프로 머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은 지금부터는 좀 분할적으로 차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에코프로 머티만 지금도 그래도 접근할 만한 종목으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수급적 포인트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 특례 편입이 되면은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MSCI라든지 뭐 FTSE라든지 이런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의 손바뀜이 나올 건데 아마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접근이야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런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늦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편입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도 계속해서 IPO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활용해 보는 팁은 또 있으실까요? 뭐 신규 상장주들도 아마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어서 아마 좀 후발로 움직이는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첫날 파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최근에 기조상으로는 이틀까지는 좀 이런 연속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높은 확률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주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잘 그 IPO하는 사업군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5위에서 새내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윗단에 정치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볼 텐데요. 그 이야기하면서 시장 분위기 접근할 팁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새내기주와 함께 테마 논리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큰 틀에선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틀을 본다면 반도체 순환매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 박근영 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내에서의 순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저희는 봐야 될까요? 일단 HBM이란 키워드는 지나와서 조금 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무게가 실리는 현재 상황을 언제까지 누려도 될지 이 흐름을 먼저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HBM 수혜주로서 한미 반도체가 눈에 들어올 텐데 좀 쉬고 있습니다. 뭐 PER 한 40, 50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약간의 고평가 논란도 좀 일부 있는 거고요. 베시라는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와나 베시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한미 반도체보다는 조금 밸류가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PER 2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한미 반도체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추가 동력이 좀 없는 상태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40, 50배 정도 받다 보니까 지금 HBM 또는 뭐 AI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온 디바이스 AI 디맨드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IP 관련된 팹리스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결국 똑같이 PER 40배 정도를 놓고 주가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중국의 제재 이슈 때문에 조금은 주춤하고는 있지만 실제 수주잔고 성격을 보면 1분기에 32억 달러, 그리고 2분기에 111억 달러, 그리고 3분기에 내년에 171억 달러로 계속적으로 수주잔고가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장기 데이터 센터형 공급 계약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가 뭐가 나오냐면 생성형 AI 디바이스 관련된 대화형, 이미지 생성형, 동영상 생성형 등의 출시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AI 코파일럿 관련된 투자가 본격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추론용,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AI가 학습형 칩이었는데 이게 추론용 칩으로 바뀌면서 NPU라는 개념이 상당히 다시 등장하게 되죠. NPU는 우리가 알고 있는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 VR 기기에 디바이스 AI가 이게 탑재가 되면서 각 디바이스에서 더 빠른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NPU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형 AI가 사실은 우리가 오픈 AI의 뭐 샘 앨트만이 다시 뭐 복귀가 되면서 결국은 이게 범용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좀 더 공격적인, 우리가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이게 범인류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샘 앨트만이 다시 복귀를 시작하면서 역시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부분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NPU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고, 칩이, 추론형 AI 칩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메이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자체 추론형 NPU를 개발 보유하고 있고, 그래프코라든지 그다음에 레벨리온스, 그다음에 사피온, 퓨리오사 AI 등의 국내의 팹리스 업체들이 추론형 NPU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대한 IP, 코딩,
이런 거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의 역사가 GPU 개발의 역사 대비 NPU 개발의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GPU라는 것이 개발에 계속적으로 좀 더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메타,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의 빅테크 업체들이 결국은 팹리스 업체들이 여전히 GPU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하우스, 그다음에 IP 관련된 쪽, 이쪽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영상 코덱이나 IP 공급하는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그 외에도 뭐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등 포함한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이면서 역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또 갤럭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가 또 나오죠. X24에 AI가 탑재된 디바이스가 나온다. 그 핵심에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디맨드가 강력하게 포진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칩셋 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이미지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PER 40배까지 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온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새내기주 PER 300배, PBR 8배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가시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종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차원 본부장님, 사실 반도체를 꼭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추천주로 주셨던 게 8월 말 정도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HBM 키워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셨다가 이달 초부터는 지적재산권,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쪽으로의 관심을 이동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HBM 키워드에서 이동을 완전히 해버린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사이클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 IP 쪽에 대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 취할지 팁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그 HBM 쪽이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뭐 칩셋 미디어나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연달아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수익률은 뭐 11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쉬어갈 때 이제 과연 어느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갈까라는 부분을 했을 때 뭐 NPU가 그때부터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가 그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뭐 주가도 이제 한번 상한가 근처에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가 업턴을 할 때 물론 이제 뭐 이런 HBM이라든지 후공정 쪽도 충분히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IP라든지 특히나 이제 로열티 쪽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좀 운이 좋게 결과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서 뭐 시장에서의 좀 이런 테마성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지금 올선 부분에서도 좀 장대 양봉을 만들어져 있어서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일부 이제 분할 매도 식으로 수익을 좀 확정을 지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이제 상장이 될 텐데 그때는 아마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칩셋 미디어가 지금 주신 날짜 기준으로 88%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신규 상장일이 12월 1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희 챙기는 전략을 일정별로 좀 취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사전에 좀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게, 왜냐하면 가격대 자체가 절반으로 시작이 되니까 뭐 굉장히 좀 수익권이 높아서 아마 바로 매도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물량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HBM에서 많이 챙길 수 있는 거 챙기자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궁금해요. 이 시세를 못 누리고 반도체 연말로 갈수록 사야 되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에라도 보셔야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쉬고 있는 HBM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분간 조금 더 움직일 쪽 뉴스가 있는 쪽을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또 소외주 레거시 쪽을 봐야 되는 건지 팁을 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기판이나
이런 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판 쪽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항상 연속성이 조금 아쉬웠던 섹터가 기판이기도 네, 해서요. 그래서 좀 짧고 굵게 좀 기판 쪽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뭐 비중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삼성전자 향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편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조정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HBM을 좀 차곡차곡 모아 가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언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소폭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미 뭐 바닥권에서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계속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좀 기간 조정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힘을 응축한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앞으로 속도감이 얼마나 빨라질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위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 키워드긴 한데요. 정말로에 대한 신뢰성은 조금 부족한 섹터가 대표적으로 그동안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좀 짧게 이어받아 주세요. 게임의 성격 자체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소외주 측면에서의 시장 대비 선전입니까? 아니면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긴 한데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진지하게 묻어나는 빨간불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소외주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구작이 나오면은 일매출이 올랐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조금씩 이제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게임이 자꾸 붙어주면서 이제 블럭 쌓기를 해야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일부 게임사마다 좀 장수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일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컨텐츠 자체가 자유도가 제한된 게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4분기와 1분기가 게임주 같은 경우 또 최대 성수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런 긍정론들,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증권가의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들, 뭐 신작이 워낙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게임 출시 전까지는 이런 상승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게임 출시를 했는데 일매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이전보다 못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좀 급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오픈되기 전에 일단은 한 번 정도씩은 꼭 끊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박근영 부장님의 의견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작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종목으로 본다면 NC소프트도 장 초반에는 5%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대부분 반납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장주가 변동성이 일일 기준으로도 이렇게까지 크다 보니까 이걸 펀더멘털 측면에서 개선으로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많이들 달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대장주 성격의 종목을 잡고 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은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게임주는 기대감이 별로 거의 없죠. 네.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오히려 생각도 좋다. 가집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본다면은 신작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했을 때 과거에 뭐 리니지 시리즈가 뭐 아주 오랫동안 뭐 매출 순위 1위를 했던 그런 스토리와 달리 올해 나왔던 신작 대작들이 대부분 다 초기 반짝하고 매출단이 빠지면서 사실은 별로 호응을 못했습니다. 뭐 기존의 MMORPG가 계속 그 리니지 라이크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 게임들이 많았죠. 뭐 관련된 뭐 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보다 다른 걸 못 보여줬다는 점 때문에 그러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MMORPG의 성장이 굉장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성장은 어디서 나타나고냐면 콘솔 게임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결국은 유럽이나 남미 뭐 이런 쪽 관련해서도 결국 시장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들은 콘솔 게임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역시 MMORPG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트렌드는 콘솔 게임에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포함한 쪽에서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 시장 자체도 게임 관련된 매출액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도 약간 RPG 쪽이 강세였다가 좀 떨어지고 또 중국 시장 내에서는 자체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또 강세
강세이고 수입 게임, 그러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 게임이 약간 힘을 못 쓰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파노 같은 경우도 중국이 작년부터 파노를 조금 더 열어주고는 있지만 사실 한국 게임에 대한 파노는 다시 좀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노가 나왔던 몇 가지 게임들도 중국 시장 내에서 또 매출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감이 아예 그냥 줄어들어 있던 상황이죠. 근데 NC소프트가 오늘 움직이다가 다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TL 관련해서 사실은 거의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TL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미리 오픈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TL이 과연 흥행을 할까라는 퀘스천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나와줬을 때는 NC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오히려 좀 거꾸로 좀 보자.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그런 전제 조건만 갖고 주식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가 실제로 열었는데 정말 아니면 이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이니까 보는데요. 아무튼 TL 같은 경우는 컨텐츠 관련된 구분에서 49,000원짜리 아이템을 미리 이제 선점하는 그게 이미 열렸어요, 지난주.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팔릴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컨셉인데요. 그리고 게임 업종 내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신작 출시가 돼 있고 탑라인 개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생성형 AI가 결국은 게임 쪽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트렌드다는 겁니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도쿄 게임쇼에서 보면은 신작 공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게 생성형 AI가 게임사들이 탑재가 되고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확연하게 줄 수밖에 없죠. 생성 AI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양이 많아지고 인건비가 확 줄어드는, 그러면은 결국 OP 개선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택근무 영향으로 지연된 신작 타임라인들이 정상화되면서 물량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게 되면 OP 성장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고, 거기에서 갑자기 뭔가가 히트작이 하나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따라서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하게 우상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공매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이슈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매도 수급에 대한 어떤 뭐 수급적인 긍정적인 부분들은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분기 정도,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프리뷰가 시즌이 시작되는데 펀더멘털이 부각될 수 있는 일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7일 NC소프트 신작 TL이 출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성과로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크랩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종목들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은 기대감이 너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TL이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섹터로 본다면 NC를 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탄력성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좀 급등락이 나오는 쪽은 중소형 쪽이긴 하거든요. 네. AI라는 만약에 테마 논리가 붙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튄다라는 논리로 이쪽 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도 대장주 먼저부터 움직이게 NC가 시작되면 크래프트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뭐 네오이즈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확실히 게임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좀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네요. 뉴스 어떻게 나오는지 신작에 대한 반응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키워드를 언급을 좀 하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시장 분위기를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이게 궁금해요. 새내기주에 대해서 급등 랠리가 지금 연출되는 논리와 정치 인맥 테마주의 수급이 몰리는 논리랑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그걸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수급이 봐야 될까요? 쏠리기는 하지만 수급이 쏠리는 영역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방송에서 언급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이유가 정말 불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적으로 이 종목도 뭐 이 사람 관련 주래 하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이제 정치 테마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급이 쏠리는 부분에서 좀 다들 이제 단타를 치는 단기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좀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 테마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는 좀 빠른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은 이제 연초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연말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는 점, 아마 그래서 이제 대선까지는 계속적인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그 총선 일자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기간 동안도 이쪽의 움직임을 그래도 시장 이해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이제 그 보통 선거 특히나 총선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시끄럽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쪽 시기가 지나갈 때 만약에 한번 발목이 잡히면 한 4년 정도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쪽에서의 정말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지 않으시다면은 섣불리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것도 궁금한데 사실 연말까지 이렇다 할 이벤트가 많이 없는 상황, 뭐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땐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뷰도 상당히 많은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인물 쪽 아니더라도 정책에 대한 트리거를 잡고라도 탄력성 측면에서 이쪽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될까요?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궤도죠.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의 이런 향방을 국가의 이런 정책으로 서포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근데 이제 이 일부 특히 뭐 대선 후보가 만약에 정책을 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그냥 지금 단순히 뭐 대표적으로 그 금요일장에서 이제 전력망에 대한 민간화 이런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추적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선거 부분에서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도 지나와 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시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쫓게 되면은 사실상 좀 많은 힘든 시간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장님과도 짧게만 공유를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연말까지 흘러나올까요가 핵심 질문일 것 같습니다. 워낙 거래가 실리지 않는 이 얇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테마주가 움직이고 새내기주가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순환매에만 힘을 걸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시장 대응 팁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뭐 당분간 좀 답답하시더라도 뭐 정치 테마주 등등을 뭐 비롯한 사실 근본 없는 주식들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저는 당연히 뭐 안 된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매매를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실적이 내년에 분명히 나오고 성장에 대한 업황에 분명한 그림이 나오는 쪽을 차라리 보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지금 쉬고 있는 2차 전지를 차라리 비중 확대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이제 바닥론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가 어쨌든 간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의 캐즘의 영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분명히 Q의 증가가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양극재 부분이라든지 LG화학 같은 데 빠져 있는 것들 그리고 셀업체 가운데서도 삼성 SDI 같이 최근에 OPM 영업이익률 7.7%를 나타내주는 셀업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트레이딩이 너무 우리가 자신 있어서 관련된 한동훈 테마주를 내가 따라잡아서 매매를 한다. 이건 정말 자신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그걸 저희가 권고드리기는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좀 빠지고 오히려 지금은 좀 천천히 가고 반도체 HBM 비쌉니다. 그리고 IP 관련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쪽도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고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쪽도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데 그런 거 따라잡기 힘들면 그럼 내년 정도에 캐펙스가 어느 정도 조금은 정상화되면서 가동률이 정상화된다고 기준을 잡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죠? 소재 업종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솔브레인, 한손케미칼, 동진세미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년을 바라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장비, 소재,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죠? PCB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조금은 내년에 업턴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지금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도 중심으로 좀 비중을 약간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너무 차별화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다고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스타디를 하면서 내년 업황을 바라보고 지금은 좀 더 뭔가를 좀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를 보면서 긴 호흡으로 볼 종목을 찾아보는 그 시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1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헬스케어 AI 분야 투자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 한다면 비만 그리고 의료 기기 AI 쪽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변동성이 큽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의 조언 짧게만 얻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짝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사실 좀 이슈가 있는 쪽 같은 경우 오늘도 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신라젠 뭐 이런 종목인데 이런 이슈적인 부분에서 사실 증시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슈적으로는 좀 빠르게 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처럼 뭐 새로운 섹터나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에 올랐었던 쪽에 좀 차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나 신약 쪽이나 임상 쪽 같은 경우는 그 단기적으로 시세에 분출되는 것까지만 좀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묵직하게 보신다면 진짜 해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나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에 분명 활용도가 높아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눌림 매수를 하시는 것은 나쁘지가 않은데 최근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하시기보다는 뭐 일부 기업의 뭐 유상증자가 뭐 명확하게 다 끝나거나 그런 이제 개별적인 기업마다 좀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좀 차분히 4분기 실적까지 보시면서 재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급할 것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은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